좀 신박한 배터리 테스트 없나? 아하! 추운 곳에서 꺼지는지도 테스트해보면 되겠네. 고니님, 아직 그렇게 안 추운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그럼 안녕 얘들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이티브의 꼴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2 전기종 배터리 테스트, 과연 미니부터 프로 맥스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얼마큼의 사용시간이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저 고니가 무려 72시간 동안 5G와 LTE 비교는 물론 와이파이와 LTE, 저전력 모드와 일반 상태, 와이파이만 사용했을 때 고속 유선, 무선, 맥세이프 충전 시간, 타임랩스 총 녹화 시간과 용량, 마지막에 추운 곳에서 안 꺼지는지 테스트까지 아이폰 12 배터리의 모든 것을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리뷰어 왔노라 봤노라 결국 이겨냈노라. 어쨌든 오늘은 아이폰만 쓰는 카페나 우리 소중한 고라니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실사용 배터리 테스트만 총 망라했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을 선택하신 특별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배터리 테스트 첫 번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5G와 LTE 비교예요. 이번 테스트는 아이폰 12와 프로로 테스트를 진행할 거고요. 아시겠지만 둘의 배터리 용량은 동일하죠. 다만 아이폰 12 프로 모델이 기본보다는 최대 밝기가 좀 더 높기 때문에 제가 디스플레이 밝기는 대충 눈대중으로 50%로 맞춰놓고 5G 유심 칩은 기본 12에 LTE 유심 칩은 프로에 각각 놓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5G와 LTE 사용시간은 2시간 차이가 납니다. 물론 LTE가 2시간 더 길죠. 기본 12 5G는 3시간 40분, 프로 LTE는 5시간 41분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왜 이렇게 배터리 타임이 짧냐고요? 잠시 뒤 테스트 진행 방법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갑니다. 테스트 조건은 소프트웨어 14.2.1 버전의 다크 모드 켰고요. 밝기 50%, 볼륨 50%, 나이트 시프트와 트루투는 끄고 진행을 해봤습니다. 고니님, 근데 기본이랑 프로랑 최대 밝기가 다른데 어떻게 눈대중으로 정확히 50% 맞출 수가 있어요? 에이, 당연히. 네, 그 밝기 측정하는 기기가 없습니다. 그냥 보세요. 이건 제가 눈대중으로 맞춘 거기 때문에 다른 유튜버 분들과 약간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 결과값은 참고만 하세요. 진행 방식은 반 정도는 유튜브 시청, 나머지 반 정도는 배터리가 소진할 때까지 최신 게임을 돌려볼 건데요. 게임은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와이드 리프트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분으로 게임해야지. 는 아니고 제가 팔이 4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연습 모드로 자동 공격해놓겠습니다. 제가 시간별로 결과값은 이렇게 정리했는데 제가 이거 테스트하다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왜 이리 시끄러운 것이냐, 이 결과값만 보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LTE 우선 모드로 써라 입을 모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현 시국에 5G가 예전에 광고했던 것처럼 LTE보다 20배가 빠르지 않으니까요. 그럼 이제 다시 배터리 충전을 해야겠죠. 제가 삼성 어댑터하고 애플 정품 어댑터가 있는데 보자 어디 보자. 누구한테 삼성 걸 꽂을까? 싫어. 삼성 감성 없어서 싫어. 너 두고 보자. 역시 감성 이 맛이지. 둘 다 충전 시간도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시죠? 잠시 뒤 와이파이로 전기종 연결해서 배터리 테스트할 때 그때 알려드릴게요. A few moments later. 배터리 테스트 두 번째, 와이파이와 LTE 연결했을 때 배터리 테스트예요. 이것도 결론부터 얘기하면 프로에는 LTE 유심칩을 꽂았는데 6시간 30분, 기본 와이파이로 연결했을 때는 7시간 47분이 나왔습니다. 테스트 조건은 둘 다 밝기는 50%로 해놨고요. 다만 볼륨은 제로로 해놨어요. 테스트 방법은 전과 똑같이 유튜브 50% 그리고 게임 50%로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값은 이렇게 나왔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좀 흥미진진했던 게 스피커를 50%로 올려놓고 썼냐 안 썼냐에 따라서 배터리 타임이 굉장히 다르죠. 자, 이번에 충전을 지난번 아쉽게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못했던 맥세이프 충전 속도와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10W 고속 무선 충전 패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결론부터 얘기하면 놀라지 마세요. 맥세이프 충전 속도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3시간 55분에 맥세이프는 충전이 100% 완료가 됐고요. 10W 고속 무선 충전 패드는 5시간 39분이나 걸리더라고요. 둘의 차이는 약 1시간 44분 차이가 나죠. 충전 완료 시간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96%부터는 화면을 계속 켜놨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96%에서 100%까지 걸리는 시간이 무려 50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맥세이프가 괜찮다. 배터리 테스트 세 번째는 절전 모드 상태일 때와 일반 모드 상태일 때 배터리 테스트예요. 이번에는 밝기 50% 그리고 스피커는 30% 정도까지만 올려놨고요. 왜 이번에 또 올려놨냐고요? 아니 이게 생각보다 또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0% 정도만 올려놨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유튜브 재생 시에는 배터리 빠지는 게 차이가 없고요. 게임으로 테스트해봤을 때는 약간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큰 차이는 아니고 원래 이게 유튜브 영상으로만 제가 이제 한번 끝까지 가보려고 했는데 너무 배터리 빠지는 시간이 같은 거예요. 6시간 14분까지 배터리 차이가 없어가지고 뒤에는 이제 게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간별로 결과값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게임을 돌리고 나서 약간 차이가 좀 벌어지긴 했죠. 근데 제가 프로 모델에서 알림이 왔는데 그거를 확인 안 눌러가지고 게임 몇십 분 동안 제대로 실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저전력 모드를 사용하시면은 내가 50%로 밝기 값을 맞춰 놓더라도 환경에 따라 알아서 밝기가 더 내려가기 때문에 당연히 저전력 모드가 정말 훨씬 더 오래 쓸 줄 알았는데 유튜브 시청 시에 배터리 빠지는 속도가 똑같다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게임을 실행했을 때도 뭐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큰 차이는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아이폰에서는 저전력 모드를 사용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기능은 영향을 받지만 AP 성능 저하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게임이나 유튜브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해요. 어라? 그런데 이건 또 왜 이렇게 배터리 시간이 기냐? 이거는 제가 중간에 자느라고 한 4시간 정도 불을 꺼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전체적으로 밝기가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배터리를 조금 더 오래 쓰기 위해서는 저전력 모드를 키시는 게 좋지만 뭐 제가 기대했던 값만큼은 아니라서 이런 결과도 좀 재밌더라고요. 자, 우선 중간 점검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만 보면 모두의 예상대로 5G 사용 시에 배터리 시간이 가장 짧았고 와이파이 연결 시에는 가장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미니하고 프로맥스도 정말 각각 해보고 싶었지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제 해외 유튜버분들 찾아보니까 미니와 프로맥스도 이 범주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론 다시 정리하면 단순 계산했을 때 5G와 LTE는 2시간 차이, LTE와 와이파이는 약 1시간 30분 차이, 저전력 모드에서 유튜브 시청 시에는 배터리 빠지는 게 차이가 없고 게임 플레이 시에는 약 20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여기까지 보셨으면 제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맞습니다. 바로 와이파이의 배터리 저전력 모드를 사용하는 거죠. 네 번째는 와이파이 환경으로만 전기종 4대를 배터리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결론부터 얘기하면 미니가 5시간 15분, 기본이 6시간 18분, 프로가 5시간 46분, 프로맥스가 6시간 34분에 방전이 됐습니다. 이번에 테스트 조건은 최대 밝기로 해놨고요. 4대를 동시에 키면 너무나 시끄럽기 때문에 볼륨은 제로. 촬영 방법은 1시간 동안 유튜브 시청을 하고 1시간 동안 HD 60프레임 동영상 촬영, 1시간은 또 게임 플레이. 이거를 배터리 방전될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이번에 게임은 카트라이더로 진행을 했고요. 훈련장에서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렇게 돌게끔 만들었고 사양은 최고 사양으로 맞춰놨습니다. 신기한 건 맨 처음 제가 최대 밝기로 해놨는데 기본 12 밝기가 알아서 갑자기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다시 올리긴 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 시간별 결과값을 봐주세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도중에 한번 그럼 온도도 얼만큼 발열이 좀 심하게 일어나는지 궁금해가지고 측정을 해봤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한 37도에서 높아봤자 이제 38도, 그리고 이제 후면으로 한번 뒤집어봐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최고로 뜨거웠을 때가 40도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5시간부터는 배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타이머로 측정해봤는데요. 맨 처음 언급했던 것처럼 5시간 14분 56초에 미니가 방전됐고 5시간 46분 18초에 프로가 아웃, 그리고 6시간 17분 52초에 기본이 아웃됐고요. 6시간 34분 24초에 프로맥스가 방전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가장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는 건 어떤 모델이죠? 맞습니다. 프로맥스. 가장 빨리 방전이 되는 건 뭐였죠? 맞습니다. 미니. 그래서 나는 배터리 타임 긴 게 무조건 좋아 라고 하시면은 프로맥스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프로맥스가 화면도 큰데 배터리 타임도 길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이제 20W 고속 유선 충전 시간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것도 결론부터 얘기하면 미니는 1시간 45분 걸렸고요. 기본은 1시간 56분, 프로는 2시간 4분, 프로맥스는 1시간 58분으로 전 모델 다 2시간 정도면 완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삼성 어댑터하고 애플 전풍 어댑터하고 과연 속도 차이가 날까? 저도 이제 궁금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차이는 없었어요. 제발 나도 애플 전풍으로 해줘.
아시겠지만 삼성 어댑터가 25W를 지원해도 전기종 20W까지 못 받기 때문에 차이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것도 이제 완충이 되는지 정확히 봐야 되기 때문에 95%부터는 계속 화면이 켜진 상태에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잘 때 이제 배터리 충전하시면은 이제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완충까지 되잖아요. 이 시간보다 좀 더 빨리 충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2시간이면 다 완충이 된다. 다섯 번째는 타임랩스로 이용했을 때 총 녹화 시간과 그리고 용량은 얼마큼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타임랩스는 이런 영상이에요. 자, 이것도 결론부터 얘기하면 미니가 7시간 7분, 기본이 9시간 8분, 프로가 7시간 40분, 그리고 프로맥스가 9시간 14분에 방전이 됐습니다. 그럼 배터리를 계속 충전 중인 상태라면 용량이 허용하는 만큼 녹화가 가능한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애플코리아에 한번 연락을 해봤어요. 근데 애플코리아에서도 그건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네. 제가 한 진짜 3번 정도 연락해봤는데 3분 다 모른다고 하셔가지고 정확한 수치로 데이터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과연 추운 환경에서 배터리가 방전이 되는지 자동으로 꺼지진 않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아직 그렇게까지 막 한파처럼 춥진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만들까 생각을 하다가 냉동실에 한번 넣어봐야겠다. 마이너스 20도 냉동실에 타임랩스를 켜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결론은 괜찮았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제가 마이너스 20도 냉동실에다가 한 7시간 정도 넣어놓고 꺼내봤는데 오! 대박! 다 켜져 있어. 오, 대박. 대박이다. 다 켜져 있어요. 와, 미쳤다. 뭐지? 엄청 차갑거든요? 지금 4대가 켜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박이다. 배터리 미니 17% 나왔고 기본은 42%, 프로 42%, 또 53%. 대박이다. 오히려 배터리가 남아있고 촬영도 계속 잘 되고 있더라고요. 눈치채셨죠? 오히려 이런 환경에서 배터리가 더 오래 가더라고요. 제 방에서 제가 타임랩스를 진행했을 때 배터리 타임 얼마큼 나왔죠? 미니가 7시간 7분에 방전이 됐죠. 그런데 이번에는 7시간 뒤에 꺼냈는데 17% 정도까지 남아있었습니다. 프로맥스는 53%나 남아있었고요. 그래서 이 결과값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마 지금 국내 유튜버 중에 이렇게 테스트한 사람 저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쵸? 정말 대단하죠? 여백애미. 이것도 정확히 몇 도가 돼야지 꺼지는지 궁금해서 애플코리아한테 한번 연락을 해봤는데 정확히 몇 대 꺼지는지는 자기네들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알아보니까 정상 온도는 0도에서 35도, 그리고 비정상 온도는 마이너스 20도에서 45도까지라고 합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서 말하는 온도는 아이폰 12의 주변 온도예요. 굳이 냉동실까지 왜 넣었냐면 지난 아이폰 11 프로맥스도 제가 밖에서 사용하다가 갑자기 꺼지고 다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금 커뮤니티 탭에서도 추운 곳에서 꺼지는지 궁금해 하셨길래 이렇게 또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 생각보다 아이폰 12 전기종대가 다 짱짱해가지고 굉장히 놀라웠어요. 권희님, 그럼 이번에는 고온 테스트로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보세요. 싫은데요? 자, 이렇게 아이폰 12 전기종 배터리 테스트를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결과를 총 정리해드리자면 이렇게 나왔죠. 5G와 LTE는 2시간 차이, LTE와 와이파이는 1시간 27분 차이, 저전력과 일반 모드일 때는 유튜브 볼 때는 차이가 없었고 게임할 때는 약 25분 차이가 나고 와이파이만 사용했을 때는 전기종 미니가 약 5시간 15분, 기본이 6시간 18분, 프로가 5시간 46분, 프로맥스가 6시간 34분에 방전이 됐죠. 충전 속도는 20W 유선 충전을 했을 때 완충까지 걸리는 시간은 총 2시간 정도, 미니가 1시간 45분, 기본이 1시간 56분, 프로맥스가 1시간 58분, 그리고 무선 충전했을 때는 맥스이프가 3시간 55분, 10W 고속 무선 충전했을 때는 5시간 39분, 그래서 10W 무선 충전 속도하고 2시간 가까운 속도 차이가 나왔고 타임랩스 시간은 미니가 7시간 7분, 기본이 9시간 8분, 프로가 7시간 40분, 프로맥스가 9시간 14분이 나왔죠. 저온 테스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도에서 7시간 동안이나 넣어놨는데 모두 다 멀쩡했고 심지어 배터리 잔량도 미니가 17%, 기본이 42%, 기본과 프로가 42%, 프로맥스는 53%나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배터리 테스트가 끝났는데요. 솔직히 이제 배터리 테스트를 처음 진행해봤는데 생각보다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여러가지 은근히 좀 힘든 점이 많았는데 솔직히 저보다 아이폰 12 전기종과 타임랩스를 담당했던 노트 20 울트라와 LG 윙이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미니가 배터리 타임은 가장 짧았고 프로맥스가 가장 길었으며 가장 길게 배터리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와이파이에 저전력 모드를 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늘 제가 측정한 값은 절대값이 아닌 그냥 참고용으로 재미삼아 봐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테스트하느라 연속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실질적으로 좀 더 오래 쓸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LTE와 5G 과연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호기심에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이왕 하는 김에 좀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고라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과 아이폰만 쓰는 카페에서도 저한테 질문 주셨던 내용까지 취합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도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은 모두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서 속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결과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생각보다 맥세이프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진짜 놀랍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거 되게 별로라고 막 사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막상 써보니까 생각보단 괜찮은데요? 누군지는 에라 모르겠다 두둥탁! 게다가 아이폰 고질적인 문제였던 추운 곳에서 꺼지는 현상도 개선이 된 것 같아 다행입니다. 물론 더 추운 겨울날이 됐을 때 테스트를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썼을 때는 크게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봐요. 아무튼 오늘 이 영상이 아이폰 12를 구매 고려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고니TV의 곤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빠잉!